아시안컵 16강전은 경기 내내 아주 고구마 10개씩 씹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우디 선수들은 내내 유니폼 색을 일부러 잔디 색깔로 맞춰 입고 온 것처럼 바닥에 누워 있었고, 실제 경기 문자 중계 내용을 보면 부상으로 경기 중단이 줄을 이을 정도였죠. 오히려 가장 흥미롭고 가슴 뛰는 장면은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축하던 승리를 놓친 만치니 사우디 감독이 승부차기 도중 선수들을 버리고 그라운드를 떠나던 모습이었습니다. 연봉 2,500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약 361억의 파격 제안으로 모셔온 만치니 감독은 결국 경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뒤돌아 경기장을 떠나버립니다. 초장부터 희망의 끈에 놓아버린 사우디의 기적은 없었죠. 사실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서도 안 됐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에 아쉬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침대를 누워버려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깔아버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심판에게 있었습니다. 이강인과 황희찬,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며 공을 차야 하는 발이 우리 선수들 머리를 차는가 하면, 우리 선수들이 시선 밖에서 사우디 선수들의 집중 구타를 당하고 소위 말하는 담그기를 당해서 바닥에 구르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주심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유난히 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수준의 편파 판정이다 보니 AFC에서도 피파의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한국 대표팀을 향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심판진의 편파 판정 릴레이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초 중국 심판부터 시작해 이번 아시안컵에서 뭔가 콕 짚어 증명하긴 어렵지만 계속된 편파 판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16강전 이강인 선수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타공인 클린스만호의 핵심 선수입니다. 만 18세의 나이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격해 2살 많은 엉아들을 상대로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며 재능을 펼쳐 보이며 대회 MVP인 골든볼을 거머쥘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선수였기 때문이죠.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게임 체인저로 매서운 발끝을 자랑하더니 줄곧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 공격의 시발점으로 뛰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견제는 유난히 심했습니다. 이강인은 거의 경기 내내 중계 화면에 레슬링인지 난투극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닥에서 구르고 소리 지르고 주변 선수와 싸우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전반 23분 나세르 알다우사리의 거친 태클에 넘어지는 장면은 혹시 부상은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뒤에서 이강인의 왼발을 밀어 넘어뜨렸거든요. 아예 왼발을 타깃에 밀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태클을 위한 태클을 시도했죠. 하지만 스페인에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던 강철 멘탈답게 이강인은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요. 곧이어 일어난 두 번째 거친 파울에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34분 상대의 밀집 수비에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던 건데요. 두 사람이 이번에는 아예 이강인을 사이에 두고 밀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한 명의 상대 발을 다리를 걷어차이고 다른 선수에겐 공을 겨냥한 척 머리를 맞기도 했죠. 하지만 심판은 사우디에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강인은 폭발합니다. 그라운드에서 곧바로 일어나 두 팔을 크게 휘저으며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물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경고를 주지 않은 것이 다행인가 싶을 정도로 이강인을 향한 거친 태클은 이상하리만큼 못 본 척 지나갔죠. 타깃은 이강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희찬도 황당한 일을 겪은 겁니다. 연장전에서 사우디 알리알 블라이히에게 멱살을 잡힌 건데요. 황희찬이 영리하게 플레이하자 따라가지 못해 바짝 약이 오른 사우디 선수는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심판은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심판 뒤를 좀 캐보니 소위 말해 아주 구린 데가 많았고 한국 축구인과 악연이 깊었습니다. 이번 대회 중심은 올해 39세 우즈베키스탄 출신 일기짓 한타세프 심판이 맡았는데요. 우즈벡의 최근 아시아 축구연맹 주간 대회의 자국 대표 심판으로 밀어주는 잘 나가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두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조별리그 인도네시아 이라크전과 이란 UAE전이었죠. 그리고 두 경기에서 그는 경고 카드를 무려 6장이나 꺼내들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적잖긴 하지만 주심 성향에 따라 대쪽 같은 사람이라 볼 수도 있는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논란이 야기됐다는 점입니다. 인니 이라크전에서는 1대1로 팽팽하게 전개되던 전반 종료 직전 이라크 미드필더 오사마 라시드가 오프사이드 지역에서 득점한 것을 인정해 신태영 인니 감독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라크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서서 발을 댄 뒤 굴절된 공을 모하나드 알리가 슈팅으로 연결했고, 느린 화면에선 터치가 확인됐는데도 VAR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멱살 잡고 골을 인정해버리는 모습도 보였죠.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시스템까지 가동하던 터라 지난 월드컵에 이어 오프사이드 오심 제로 대회에 도전하는 분위기였지만 우즈벡 주심의 이 판정 하나로 망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신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감독직을 걸고 말하건대 그건 골이 아니다라고 분노하기도 할 정도로 강하게 항의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란 UAE전에서는 60분 동안 10대 11 상황을 만들고 후반 추가 시간이 길게 줬다는 이유로 벤투 UAE 감독이 대노하며 항의하자 경고 누적 형식으로 퇴장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벤투 감독은 지난해 월드컵에 이어 이번에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지 못했죠. 물론 이번 주심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심은 우즈벡과 중동 지구에서는 나름 경쟁력 있는 심판으로 꼽히는 이력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논란을 몰고 다니는 주인공이 됐죠. 뿐만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과의 인연도 좋지 못합니다. 박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던 지난 2021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은 당시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9분 경고 누적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수적 열세에 몰린 뒤 내리 3골을 내주며 완패했죠. 한편 그의 축복을 받아 혜택 보는 국가들은 대체로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뭔가 묘하게 편향된 모습이 관찰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 대표팀이 타깃이 되어 심판들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조별리그 바레인전에서 중국인 마닝 주심의 옐로카드 파티 덕분에 한 경기에서 5개의 경고를 받은 반칙 국가로 지켜 AFC에 벌금을 내야만 하기도 했죠. 경기 내용을 되짚으며 중국인 주심의 활약을 칭송한 중국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웃기는 짬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중국 소호는 한국과 바레인의 1차전 리뷰 기사를 이례적으로 길게 풀어냅니다. 마닝 주심은 한국 주전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김민재, 박용우, 이기재, 조규성 등 선발 출전한 필드 플레이어 10명 중 절반인 5명에게 경고를 내밀었죠. 바레인 선수 2명에게도 옐로우 카드를 빼들어 총 7명이 경고를 받았고요. 이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역사상 모든 아시안컵 경기에서 단일 경기 최다 경고에 해당할 정도고요. 기자는 전반 30분 동안 바레인 선수들을 상대로 거친 행보를 보였던 한국 선수들은 마닝 주심으로부터 연속 3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마닝 주심은 하프타임 이후 아시아 슈퍼스타 손흥민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며 아시아 심판계에서의 높은 위상을 입증했다라는 황당한 해석을 적기도 했죠. 이어 추가 시간 4분엔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다이빙 조짐을 보이는 것을 보고 옐로우 카드를 꺼냈다. 중국 슈퍼리그의 황금 휘슬인 마닝 주심이 아시아 대회에서 한국팀에 도전했다. 손흥민이 구차하게 2차례나 찾아와 애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마닝 주심의 용비어 청가를 읊었죠. 하지만 국제기구의 시선은 180도 달랐습니다. 피파 주재 아래 아시아 축구연맹이 적극적으로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아시안컵 단일 경기 역사상 가장 많은 옐로우 카드가 나왔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한국 바레인전, 그리고 우즈벡 주심의 의심스러운 이슬람 국가 몰아주기 행태가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는 핫 이슈가 된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공정한 보도를 자랑하는 영국 BBC에서 유난히 많은 관심을 아시안컵 오심에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영국에서도 경기를 보는 재미 자체를 방해한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수준의 경고를 지향하는 정책, 다양한 문화권에 포용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일 것인데요. BBC는 결정이 나기가 무섭게 조사 현황에 대해 전합니다. 아시안컵 일부 주심은 지나치게 많은 경고로 경기 흐름을 깨고 선수들 사이에 지나치게 심한 긴장 상태를 조성했다. 또 자신과 사적으로 연결되는 일부 국가에 대한 편파 판정의 경향성이 발견됐다. 피파는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봤으며 징계위원회가 바로 나서 징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라고요. 늦었지만 다행인 일입니다. 물론 실제 중징계로까지 이어질지 경고성 조사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국이 타깃이 되어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저 실력으로 뛰어넘어야 할 뿐이라는 사람 좋고 착한 소리만 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한국팀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8강전에선 좀 더 즐거운 경기할 수 있길, 못된 생각을 갖고 건강한 스포츠 대회를 망치는 심판들이 처벌받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